2월 15일 토요일 서울 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주는 이제 휴양 여파가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출전 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부쩍부쩍거리는 한 주가 될 거고요. 지난주도 역시 그랬지만 요즘 경마 참 어렵기는 합니다. 어렵기는 한데 어쨌든 뭐 소신을 갖고 배팅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 인기에 휘말리지 말고요. 아마 오늘 제 예상이 조금은 좀 주관적인 예상이 좀 많이 들어갈 텐데 어쨌든 제가 예상 해설하는 거를 들어보시고 또 구독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마번과 한번 좀 일치를 시켜 보시고요.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베팅할 만하다 라고 했을 때 조금은 강하게 베팅을 하시고 전체적으로는 베팅의 강도를 조금은 낮춰야 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3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마필이 다 데뷔전에 나오는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깜깜이 경마죠. 자, 1번마 문학파이터. 게이트 A 이점으로 이제 선행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의 느낌이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간다면 좀 버틸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자, 2번마 학산 챔프는 마필도 마필이지만 마이야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 들어와 있을 때는 어쨌든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 3번마 스텝 바이 스텝은 이제 코지 기수가 과연 컨디션이 회복이 됐느냐를 한번 좀 볼 수 있는데 기본적인 마필의 이 주행심사 모습은 좀 미덥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마필인데 현장 상황은 좀 보셔야 됩니다. 훈련은 상당히 좀 그런 대로 적용은 잘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4번마 스마트 워리어는 뒷심은 있어 보이는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초반이 문제인데 어쨌든 이 마필은 더 띄워줄 마필이기는 한데 마체가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전 기대치가 아주 높다 뭐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좀 형구는 벗어날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5번마 비카 드래곤은 제가 이 사이먼 퓨어의 자마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좀 단단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 마필도 역시 스타트가 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주행심사에서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을 데뷔전에서 강하게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렵고요. 자, 6번마 시크릿 울프는 연습 주행이 별로였죠.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컨디션이 어떨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7번마 서울 농부가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선행을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전체적으로 조금 밋밋해 보입니다. 자, 8번마 다정하는 한센의 자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순발력은 있을 것이다는데 아직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9번마 음파질주는 마필보다는 기수가 더 무섭죠. 조제로 기수.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는 있는데 역시 마필이 상태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점이 좀 아쉽고요. 자, 10번만 넘버원 삭스.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신우 조교사 마방의 마필입니다. 자, 주행심사를 상당히 많이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12월 26일 주행검사 이 전의 모습을 보시면 다 스타트가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월 9일 주행심사에서는 어느 정도 스타트를 좀 끊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마필의 변화가 온 것이냐 이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11번마 스위트송은 어쨌든 주행심사 모습으로는 가장 좋아 보이는 마필. 그러니까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좀 있는데 시시원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믿음이 가는 마필이고 12번마 베스트 드림은 믿어 못 믿어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외곽에 있다. 이 점이 조금 아쉽죠. 자, 결국 이번 경주는 뭐 이 마필들이 어떻게 뛸 것이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아직 실전을 경험해보지 않은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주행심사 모습이나 조교 모습을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신마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신마 경주는 대체적으로는 좀 관전을 한다.
이 정도로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저는 네 마필을 추천을 할 겁니다. 추천을 하는데, 그렇게, 뭐, 강한 배팅, 뭐, 믿음 있는 배팅, 이런 경주 편성은 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요, 제가 그래도 가능성을 좀 놓고 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스위트송, 그리고 이 10번마 넘버원 삭스, 1번마 문학 파이터, 그리고 7번마 서울 농부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뭐 입상 가능마, 복병마 이것보다는 그냥 마번 순서대로 네 마필을 추천을 하고 웬만하면 관전하시기를 권하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네 마필 1번마 문학 파이터, 7번마 서울 농부, 10번마 넘버원 삭스, 11번마 스위트송,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고요. 이 중에서 저는 마필의 변화가 좀 온 것으로 보이는 10번마 넘버원 삭스가 좀 선전해 주기를 기대해 보이는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앞선에 가는 마필은 많은데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런 마필들이 좀 많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앞선이 좀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뭐 스타트가 딱 되면 뭐 게이트에 이점 있는 이 3번마 파워밴드나 6번마 조이라이트, 9번마 벌교 박강굴, 10번마 브라운 슈거,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 게이트에 이점 있는 이 1번마 벌교라바라든가 직전 경주 선전했었던 8번마 굿프렌드, 그리고 이제 외곽에서 후시탄탄 기회를 노릴 11번마 클레어 빅뱅, 이런 마필들이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선행마 중에서 이 6번마 조이라이트는 직전 경주 선전을 했죠. 물론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도 좀 있었지만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고 끈끈함을 갖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이 11월 달에 이제 데뷔전을 치렀는데 이때 능력 부진이 나왔습니다. 자, 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앞선을 갔지만 바로 뒤로 밀리고 말았는데 이때 편성이 솔직히 좀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국산마 육군치고는 만만치 않은 편성이었고, 박태종 기수가 좀 인기에 부응을 못했는데 이번에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마필은 주행심사도 김효정 기수가 계속 했었던 마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아직 이전분이 안 뛴 마필이지만 조일라이트에는 김효정 기수가 좀 적임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앞선도 갈 수 있고 끈끈함도 좀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 마필들 중에서는 6번마 조이라이트 정도가 좀 버티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3번마 파워밴드는 뒷심이 지금 너무 없죠. 그 뒷심 검증이 지금 아직 안 됐고, 9번마 벌교박강굴이나 10번마 브라운 슈거는 어쨌든 게이트가 지금 불리합니다. 안쪽에서 좀 빠르게 치고 나올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외곽을 돌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뒷심도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는 마필이기 때문에 조금은 고전이 예상이 되고요. 결국은 경주를 주도할 마필들 중에서는 6번마 조이라이트가 저는 살아남는다면 살아남을 마필로 보여지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 좀 선의권에서 따라오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그런 전개로 보여지는데, 자, 1번마 벌교라바는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좀 많이 남긴 마필입니다.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마필이 비교적 좀 선행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으로 봐서는 충분히 자기 걸음을 낼 수 있고 이 정도 편성이라면 입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갖기에는 조금은 뭔가 한 발이 좀 모자라는 그런 느낌이고요. 8번마 굿프렌드는 글쎄요, 마필도 마필이지만 과연 코지 기수가 컨디션 회복을 했느냐가 조금은 더 중요해 보이는데, 어쨌든 이 마필은 좀 끈끈함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고요. 어떤 뭐 강한 면모를 갖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지만 전개만 잘 맞춰서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잘할 수 있다면 앞선이 무너지는 가운데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 정도로 보고 있고, 자, 11번마 클레어 빅뱅은
직전 데뷔전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클레어 빅뱅 입장에서는 좀 졸전을 펼친 거죠. 이때의 경주가 마이티 러브, 살바도르, 과천킨이 다 나왔던 경주인데 지난주에 이 세 마필이 다 나왔죠. 그래서 마이티 러너만 입상에 성공하고 살바도르나 과천킨은 인기 거의 1위마였지만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경주가 앞선이 지금 무너진 경주입니다. 근데 그 경우 그 앞선이 무너진 가운데도 이 클레어 빅뱅이 쉽게 잡지를 못했다. 이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스타트가 되게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발주만 이루어진다면 외곽에서 휘감고 나오는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마필인데 최근 서울 경마장 주로가 외곽에서 휘감고 나와서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들이 힘을 쓰지를 못합니다. 그 점이 좀 아쉽기는 한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앞선의 마필들이 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클레어 빅뱅에게도 한 번에 올라올 타이밍은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의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7번마 위버맨시입니다. 뭐 데뷔전의 모습을 보면 좀 아쉽죠. 클레어 빅뱅과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그런 마필이고 그렇기는 한데 저는 이 레이스데이의 자마, 이 혈통 기대치는 무시를 못하는 거고요. 최근에 장추열 기수가 좀 물오른 기승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위버맨 씨가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전개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인기마들이 선전은 좀 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전개에 따라서 좀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조이라이트, 11번마 클레어 빅뱅, 7번마 위버맨시,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굿프렌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로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도 초반 자리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일단 스타트가 딱 되면 이 1번마 미스터 스톰이나 2번마 천지레이디, 5번마 청룡의 칼, 그리고 9번마 관악산 글로벌, 뭐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솔직히 그냥 딱 보기에는 이 5번마 청룡의 칼이 좀 앞선 전개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직전 경주 선행을 가서 마지막까지 좀 끈끈하게 좀 버텨냈던 그런 마필이고, 어쨌든 뭐 1300m로 소화를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버텼다라기보다는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이 너무 없었다로 보는 경주입니다. 이 전 경주들을 보시면 물론 뭐 게이트가 좀 불리하기는 했지만 앞선을 가고 계속 다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아직 어린 마필이기 때문에 전적이 많지 않은 마필이라서 이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뭐 이런 점으로 본다면 전개로는 유리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청룡의 칼이 순발력은 괜찮은데 문제는 이 안게이트에 만만치 않은 마필이 있다는 겁니다. 자, 1번마 미스터 스톰이나 2번마 천지레이디, 저는 이 두 마필은 다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직전 경주 보면 둘 다 외곽 게이트에서 뛰었어요. 근데 이제 안게이트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선행마 입장에서는 안게이트에 왔을 때 찬스입니다. 그러니까 1번하고 2번이 좀 강하게 선행을 밀고 나가버리면 이 5번이 이 세 마필이 경합 상황으로 빠져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경합 상황으로 빠졌을 때 가장 불리한 마필이 저는 5번마 청룡의 칼로 보이고, 9번마 관악산 글로벌도 어쨌든 초반에 앞선을 나오려고 상당히 노력은 할 겁니다. 할 건데 외곽이라는 불리함이죠. 외곽의 불리함으로 4선을 돌아야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좀 있기 때문에 아예 휘감고 나와서 초반에 앞선을 딱 가버리면 모르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불리한 전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막판까지도 살아남는다면 1번마 미스터 스톤과 2번마 천지레이디 정도가 앞선에서 좀 버티기를 노릴 것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이 두 마필의
선전 구도로 지금 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뒤에서 올라올 마필들이 크게 눈에 띄는 마필들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보는 마필 두 마필이 있습니다. 이 하나는 8번마 퍼지루비. 이제 4살이 된 마필입니다. 6번을 나와서 이렇다 할 전적 없는 마필이죠. 근데 퍼지의 자마들의 특징이 좀 어렸을 때보다는 좀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기 능력을 내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좀 늦게 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 좀 초반에 이 퍼지의 자마들을 기승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어느 정도 순치가 되고 나면 이 마필들이, 이 퍼지의 자마들이 좀 칼칼한 성격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 탄력을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 결국은 이 조한별 기수가 이 퍼지루비에 기승을 해서 초반에 어떻게 탈 것이냐입니다. 초반 전개가 중요한데 자기만의 걸음을 타야 됩니다. 뭐 늦발을, 직전 경주처럼 늦발을 하면 뭐 답이 없는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앞에 붙여서 싸움을 해서는 또 답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그냥 자기의 걸음으로 자기 위치에서 간다라고 생각한다면 사커노 이후 직선주로 해서 길이 열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마지막 한 발을 칠 수 있는 게 퍼지루비고요. 또 하나는 이 11번마 썬더마블입니다. 자, 이 데뷔 전의 모습을 보시면 스타트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막판 탄력은 있는 모습을 분명히 보였던 마필입니다. 자, 저는 이번 경주에 앞선이 치열하게 싸움을 한답니다. 경합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편성이 된다면, 외곽 게이트이기는 하지만 이 썬더마블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인기도에서 밀려있을 마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걸음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의 마필과 간격을 두고 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긴 하지만 저는 김효정 기수가 11번 게이트에서 초반에 앞에 붙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쪽 자리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직전 경주 보여준 탄력 정도라면 저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다. 그러면 배당의 메리트가 있는 마필,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미스터 스톰, 2번마 천지레이디, 8번마 퍼지루비,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썬더마블, 이 4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혼전 구도의 편성입니다. 마필의 능력 차이가 뭐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 보이고, 상승세를 타는 이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의 전력도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이 이 3번마 학산 클리어, 4번마 그레이스 루트, 5번마 메가스텝, 7번마 라운 데스퍼럿, 뭐 이 정도가 지금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데, 자, 학산 클리어는 어떻게 보면 뭐 아직 3번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좀 기복성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막판 근성은 분명히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는 한데, 조금은 애매한 전개를 하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승군전에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상대는 강해졌는데, 저는 이 학산 클리어가 이번 경주에서 과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느냐, 이 점이 조금 약해 보이고요. 자, 4번마 그레이스 루트는 테스타마타의 자마죠. 저는 이 마필은 더 띄워줄 걸음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 이 마필이 뭐 완전 선행만은 아니지만 선의권 앞쪽에 좀 붙여서 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뭔가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학산 클리어와 마찬가지로 포지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앞선에 가기가 좀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자, 5번만 메가스텝도 역시 기복마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뛴다. 저는 솔직히 이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은 믿고 배팅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복성 마필들이 많이 출전을 할 때는 현장 상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전 예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자, 7번마 라운 데스퍼럿은 저는 이 마필은 더 띄워줄 걸음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선의권 붙여 뛰면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머스킷맨의 자마죠. 그러니까 활동적 기대치도 갖고 있고 정우주 기수가 지난주에 조금 주춤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성실하게 타는 그런 기수고 이번 경주 선의권 꽃자리만 차지하고 갈 수 있다면 저는 막판 걸음 분명히 낼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선행 경합에 휘말렸을 경우 초반 힘 한 배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어떻게 탈 것이냐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승군전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는 7번마 라운데스퍼럿 정도가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고요. 자, 이번 경주에 좀 인기를 끌 마필들 중에 하나가 이 3번마 원더풀 패스입니다. 2번마 원더풀 패스입니다. 자, 근데 이 마필은요, 정말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때는 막강 추진력을 보이다가 어쩔 때는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갖고 있는 걸음은 있는 마필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 전개에 의해서 많이 갈리는 마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초반에 너무 벌어지게 되면 힘을 못 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이 조금 무너지는 기미가 보여야 되는데 저는 이번 경주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버틴다로 보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마 원더풀 패스는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약하게 보고 있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본다면 1번마 큐피드 시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필도 성적에 비해서는 갖고 있는 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막판 탄력이 조금 아쉬운 마필이고요.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초원돌풍입니다.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1, 2를 다투겠죠. 최근에 문세영 기수가 한 2주 정도 죽었죠. 한마디로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문세영 기수다.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쨌든 이번 경주 저는 주구나사나 문세영 기수가 이 초원돌풍을 가지고 선행을 갈 가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저는 이 3번마 학상 클리어나 4번마 그레이스 루트, 5번마 베가스텝의 전개가 좀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뭐냐 하면 6번마가 초원돌풍이 딱 선행을 갈 때 선임권의 자리를 7번마 라운데스퍼럿이 잡을 가망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마필들이 안게이팀에도 불구하고 막 우왕좌왕하면서 옆으로 나와야 되는 이런 전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6번마 초원돌풍이 강하게 밀고 나가 버리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군전의 마필들을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는 거고 9번마 칸루트는 무조건 선행 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초원돌풍이 만약에 선행을 확 가서 선행을 잡아버리면 9번마 칸루트는 전개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거꾸로 9번마 칸루트가 선행을 딱 가고요. 이 뒤를 6번마 초원돌풍과 7번마 라운데스퍼럿이 간다면 이렇게 버틸 가망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칸루트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1월 3일 경주였죠. 이때 선행을 가서 여유있게 버틴 마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승군전 4번 게이트 인기 1위마 왜? 당연히 선행 가이라고 본 거죠. 근데 선행을 못 갔죠. 그러면서 걸음이 나오질 않았고 그 다음번 경주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역시 선행 못 가고 걸음 안 나왔습니다. 자, 외곽에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시시온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저는 조금은 시시온 기수가 이 마필을 알기 때문에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칸루트가 선행을 간다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전개는요. 자, 여기에 이 8번마 핑크골드가 최근 두 번의 경주의 모습이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1700에 나와서 고전을 했고 이때는 뭐 완전 인기 1위마였는데 그냥 뒤로 밀렸죠. 선행을 가고도 두 번째 경주는 생각보다는 편성은 좀 강했습니다. 강했는데 저는 이 핑크골드라는 마필이 앞선을 붙일 때 조금은 더 성적을 내는데 그렇다고 선행 일변도의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저는 나름 이 마필은 근성도 보유한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김성현 기수가 기승하면서 2km의 감량 이점도 안 왔기 때문에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좀 붙일 수 있는데 문제는 초반에 너무 벌어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주 자체를요
9번마 칸누트, 6번마 초원돌풍, 7번마 라운데스퍼러, 8번마 핑크골드가 조금은 빠르게 붙일 가망이 높고 그러면 여기서 끝난다. 그래서 앞선의 마필들이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초원돌풍, 7번마 라운데스퍼럿, 9번마 칸누트,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핑크골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현실 배터기 때문에 경마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축마를 잡는 겁니다. 축마를 어느 마필로 잡고 공략을 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저는 경주의 한 60% 정도만 축마를 잡습니다. 나머지는 축마를 잘 안 잡습니다. 축마 안 잡고 좀 돌리는 경주를 많이 합니다. 믿을 마필이 있는 확실한 축마가 보이는 경주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우리나라 경마에서 그렇게 뭐 100%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뭐 이런 마필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전개에 의해서 많이 바뀔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제가 이번 경주를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 경주가 축마 잡기가 되게 애매한 경주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인기마들이 선전은 할 것 같은데, 그 인기마들 중에서 그럼 어느 마필을 강하게 놓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장단점을 좀 다 갖고 있죠. 그런 점에서 조금 잡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이번 경주는 좀 엉뚱한 마필을 좀 추천을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이 1번마 블루레이서, 2번마 용왕카타카, 그리고 6번마 엘리트피스, 7번마 송암스카이, 10번마 에덴의 동쪽, 이 5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중에서 이 6번마 엘리트피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 마필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앞선 전개보다는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으로 올라올 때 더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는 지금 이번 경주가 1200m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리가 줄었어요. 엘리트피스 입장에서는. 보통은 거리가 줄여서 출전하면 조금 더 유리하게 봐줄 수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의 그 뛰는 전개 특성상 1200m는 좀 짧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부담 중량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좀 전개가 좀 꼬일 가망이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아쉬움만 남길 가망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의 마필이죠. 이 4번마 민트 플레이가 조금은 인기를 끌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왜 인기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에서 좀 강하게 보는 마필이 2번마 용왕카타카입니다. 자, 이혁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승군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적응을 지금 못하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경주가 좀 선행 마필이 좀 강한 그런 편성에서 지금 싸우다 보니까 조금은 아쉬운 모습, 초반에 힘을 너무 소진하면서 막판 걸음이 무뎌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자, 이번 경주는 전개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빠른 마필이 있는 경주는 아니다. 그럼 이 용왕카타카가 2번 게이트에서 선의권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을 만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잡기에만 성공할 수 있다면은 버티고 가는 와중에 막판 한 발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은 뭐냐? 어쨌든 앞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번마 블루레이서입니다. 자, 이 마필이 지금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12월 15일 경주에서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자, 1번 게이트에서 강하게 치고 나왔는데 초반에
이 경주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안양기풍과 이 8번마 이 두 마필이 강하게 앞에서 그냥 버텨버렸던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그 선행이 강했던 그런 편성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에 갇히고 말았죠. 초반에 나왔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들에 의해서 안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전개가 나오질 않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이 어쨌든 지금 6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아주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송재철 기수가 초반 선행에만 나설 수 있으면 버틸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블루레이서입니다. 자, 여기에 7번마 송암스카이는 딴 거 없습니다. 순발력을 가지고 그냥 앞선 붙이를 하는 거죠. 앞선만 붙일 수 있으면, 다시 말하면 기습 선행을 갈 수 있으면 이번 경주는 선의권이 두터워질 경주이기 때문에 이 7번마 송암스카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능력보다도 전개에 의해서 뒤에서 따라오는 마필들이 서로 눈치를 보는 가운데 하는 순간에 그냥 꽂힐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 이 7번마 송암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송암스카이는 스타트가 딱 됐을 때 어떻게 보면 결정이 나버립니다.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10번마 에덴의 동쪽입니다.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마필은 너무 아쉬운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병치레를 많이 하면서 이제는 벌써 4세가 돼버린 마필입니다. 어떤 전적도 없이.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11마필들 중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기본 능력은 가장 뛰어난 마필이 10번마 에덴의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이고 선행을 가도 좋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강자들과 싸우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자 10번 게이트 에덴의 동쪽이 어쨌든 이번 경주의 인기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기습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7번마 송암스카이와 10번마 에덴의 동쪽 이 두 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고 게이트에 이점 있는 1번마 블루레이서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선입권 자리를 잡고 갈 2번마 용왕 칸타카가 어느 정도 자기 위치만 잡고 갈 수 있다면 저는 이 네 마필의 승부로 끝난다. 그리고 인기마인 6번마 엘리트 피스는 그 거리가 아쉬울 것이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에덴의 동쪽, 2번마 용왕 칸타카, 1번마 블루레이서, 그리고 복병마로 7번마 송암스카이, 조금은 공격적으로 생각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핵심이 1400m 경주 거리라는 겁니다. 이 점을 먼저 좀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되고요.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마필이 2번마 광교의 기상, 4번마 학산 스피드, 8번마 뷰티풀 화성 정도가 좀 앞선을 갈 것으로 보이고 선입권이 우당탕탕 몰릴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선에서 경주를 주도할 마필들의 특징이 다 승군전이란 얘기죠. 자, 2번마 광교의 기상은 연속 2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쉽게 승군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 자체는 좋았어요. 선행을 가서도 버텼고 따라가는 전개를 해서도 막판 걸음을 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믿고 보는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했다. 그리고 3km의 감량 이점에 게이트 이점까지 있다면 저는 2번마 광교의 기상이 거리는 늘어났지만 버틸 수 있다. 그리고 1300을 계속해서 뛰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자 4번마 학산 스피드가 아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자 직전 경주는 게이트의 2점으로 선행을 가서 버텼던 경주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경주에는 2번마 광교의 기상이 있기 때문에 직전 경주처럼 손쉬운 선행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8번마 뷰티풀 화성까지 초반에 압박을 가한다면 이 4번마 학산 스피드는 샌드위치가 될 가망이 높습니다.
자, 어쨌든 1400m 경주에서 따당 경주 나오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그 중에 어느 한 마필이 버틸 것이냐, 아니면 마필들이 다 무너질 것이냐인데, 저는 버틴다면 2번마 광교의 기상 정도가 버틸 수 있는 그 정도의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가장 강하게 보는 마필은 이 1번마 머스킷데이입니다. 1번마 이 머스킷데이는 데뷔전에서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요. 그것도 최외곽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 승군전에서 아쉬운 3착을 하기는 했는데, 이때 싸웠던 마필이 한강 캡틴 라이징모입니다. 질만한테 졌습니다. 그리고 아쉽게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에서 이 머스킷데이가 조금은 편안한 전개, 다시 말하면 선입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꽃자리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머스킷데이고, 기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거리도 저는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직전 경주에서 소화가 가능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머스킷데이가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가장 기본 능력으로 앞서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이 머스킷데이를 강하게 보면 직전에 선전했었던 3번마 천지스카이 착자 없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스카이도 강하게는 봐야 됩니다. 여기에 부담 중량은 올라갔지만 김성현 기수보다는 아무래도 시시원 기수가 기승술은 더 좋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3번마 천지스카이를 약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 직전 경주 이 1번마 천지스카이가 보여준 모습이 최선의 모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편성입니다. 그래서 천지스카이를 좀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7번마 파사킹이 솔직히 기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시면 편성 자체가 뭐 그렇게 강했다, 뭐 이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막판 탄력은 있고 앞뒤의 밸런스가 맞는 전개 2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로 질주를 하는 마필들이 1400m에는 좀 어울립니다. 뭐 송재철 기수도 기수죠. 그러니까 들어올 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무시할 수가 없고요.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11번마 글로벌 함성입니다. 어쨌든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스타트의 약점은 좀 안고 있는데 막판 탄력만큼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근성은 상당히 좀 있는 그런 마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마필을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초반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갈 것이냐입니다. 사정권 안에만 들어오면 여지없이 추임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그렇지 않으면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믿고 배팅하기는 쉽지 않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 저는 1400이라는 점, 그리고 앞선의 마필들, 그 경주를 주도할 마필들이 과연 버틸 수 있겠느냐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외곽에서 장추열 기수가 별명답게 장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저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경마는 인기만만 쫓아다녀서는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머스킷데이, 11번마 글로벌 함성, 2번마 광교의 기상, 그리고 목병마로 7번마 파사킹,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오픈 암말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믿고 보는 마필 5번마 우아센이 출전을 했습니다. 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마필의 마필들 중에서 기본 능력은 우아센이 가장 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마필은 앞뒤가 다 되는 전개 2점을 안고 있는 마필, 어떻게 보면 1400에 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7월 14일 경주에서 이제 압도적 인기 1위를 했지만 3착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죠. 이때 보시면 스타트에서 문제가 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스타트가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성을 가지고 올라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주행심사를 거쳐서 직전 휴양 복귀전에서도 역시 건재함을 좀 과시를 했었는데,
저는 이번 편성에서 이 우아센의 기본 능력을 뭐 전개나 이런 걸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은 솔직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아센에 대한 믿음을 좀 강하게 갖고 가고 있고요. 자, 문제는 앞선에 가는 마필들, 이 우아센보다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마지막까지. 이게 문제인데, 자, 문제는 일단은 이 2번마 관악산 오투입니다. 직전 경주 선전했죠. 직전 경주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선전을 하면서 이번 경주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역시 이번 경주도 게이트도 유리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1억 3천짜리 고가의 마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죠. 근데 문제는 직전 경주 보시면 2착을 한 마필이 알사이먼, 그 다음에 오선브레인, 또 오늘 나오는 춤추는 장미, 스마트별, 이런 마필을 이기고 올라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편성이 강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악산 오투가 선행을 가서 버틸 수 있는 편성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그렇지가 않죠. 일단은 우아센이 선입권 언저리에서 뛰어가면서 3, 4코너 돌면서 앞선의 마필들을 분명히 압박을 할 그런 경주고요. 여기에 9번마 퀸다이아가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하는 마필인데, 역시 이 마필은 순발력보다는 밀고 나와 중속으로 앞으로 나가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악산 오투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좀 견제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은 일단은 외곽으로 밀렸다는 단점, 그리고 싸웠던 편성이 역시 강하지 않았다.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다. 이 점 때문에 퀸다이아는 저는 좀 강하게 보기가 어렵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 경주 딱 편성표를 봤을 때 5번하고 10번 블러싱 로즈, 이 두 마필의 단방이었습니다. 10번마 블러싱 로즈가 선행을 가고 5번마 우아센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까지 근성을 보일 수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보는 편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마 관악산 오투나 9번마 퀸다이아를 강하게 안 보는 거고요. 자, 그럼 이 두 마필이 뛰어가는 데 있어서 거의 저는 제 마음속에는 이 두 마필의 승부로 보고 있지만, 경마라는 게 항상 뭐 이변은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이 두 마필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디아나입니다. 이 마필은 소리 없이 강한 마필이죠. 뭐 강자의 면모를 갖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냥 전개를 잘 타는 마필입니다. 경주 편성에 따라서 맞는 전개를 타고 있는 마필이고,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오히려 이상규 기수가 기승을 했을 때 조금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뭐 김태훈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 김태훈 기수도 출전 횟수가 그렇게 많은 기수는 아니기 때문에 출전을 할 때마다 최선의 승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디아나가 선입권 언저리에서 자기 자리만 꾹 잡고 갈 수만 있다면 저는 막판 근성 보일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김태훈 기수가 이 마필을 가지고 좀 서두르는 전개를 만약에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심한배 실패할 가망이 높고요. 이변이 일어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6번마 스마트별. 자, 37전을 나와서 3번 우승한 마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올 걸음도 없고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입니다. 근데 결국 앞선에서 만약에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고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 나온다면 6번마 스마트별은 부담 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느닷없이 올라올 수 있는 말. 복승식은 몰라도 3복승의 한 자리는 좀 차지할 수 있는 말이 6번마 스마트별입니다. 이 3복승을 보실 때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인기마들이 이렇게 막 싸웁니다. 막 싸워서 능력대로 그냥 1, 2, 3, 4등 이렇게 들어오면 좋죠, 경마라는 게. 근데 경마 절대 이렇게 들어오질 않습니다. 1등, 2등이 결정이 거의 됐다라 싶으면 3등, 4등으로 들어오는 인기마들은 페이스 조절합니다. 그냥 무리를 안 해요. 채찍도 잘 안 때리고. 왜? 차라리 다음번 경주를 보는 겁니다. 능력은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3착의 엉뚱한 마필들이 막 치고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3착에 좀 엉뚱한 말들이 올라올 때는 주로 선행 쪽에서 버틴다기보다는 생각지도 않은 마필이 추입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마필이 추입 능력이 뭐 아주 좋아서 올라왔다,
이거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3, 4등으로 들어오는 마필들이 최선의 승부를 다 안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야, 경마를 하는데 왜 최선의 승부를 다 하지 않냐, 그건 이상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저도 돈 내고 베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를 안 한다는 거는 스포츠 정신을 훼손하는 거죠. 근데 또 한편을 생각하면 이것도 작전입니다. 매일 축구 경기에서 예선전에서 우리가 16강 결정이 되면 마지막 경주에는 주전들 빼고 후보 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걸 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우아센, 10번마 블러싱 로즈, 7번마 디아나,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스마트별,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1700m의 경향이, 원래 1700m는 안게이트 선행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는 마필들이 평소 다른 경주 거리라면 마지막에 무뎌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필들이 1700에서 마지막까지도 버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경주 거리의 특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마필들이 좀 많이 출전을 안 하다 보니까 스타트에서 좀 문제가 있었던 뒷심이 있던 마필들이 좀 많은 인기를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필들이 좀 입상을 할 가망이 높은데, 결국 그런 마필들이 어떤 것이냐, 즉 숨겨진 추임마를 찾는 그런 경주가 되고 말았는데, 역시 이번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경주가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갖고 있는 마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아마 인기마가 될 게 2번마 나비드, 그리고 7번마 최고게임, 그리고 4번마 캡틴 군주, 이 정도가 지금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이 세 마필을 이번 경주에 다 제외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경주 제 예상은 되게 위험한 예상입니다. 자, 2번마 나비드, 직전 경주 금세에 이어서 이제 2착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필이 지금까지 3번을 나왔는데 최근 2경주는 완전 바닥권이었습니다. 좀 밋밋했습니다. 뭐 이렇다 할 모습도 보인 게 없고요. 근데 직전 경주에서 인기 8위의 마필이었는데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2착을 차지한 그런 마필입니다. 이때 같이 뛰었던 게 이 7번마 최고게임, 그리고 6번마 마이티닝, 뭐 이런 마필들이 같이 뛰었는데, 글쎄요, 이때의 이 나비드의 능력, 다시 말하면 이게 마필의 변화가 와서 마필이 확 좋아졌냐 라고 했을 때 이번에 입상하면 그렇게 봐야죠.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상을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요. 인기마들을 일단 색안경을 좀 끼고 보는 그런 점이 좀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일단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2kg가 올라갔고 거리 늘었고, 이 거리가 결국 이 나비드한테는 잘 맞지는 않는 거리죠. 1700이니까. 근데 앞선에 갈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잘못하면 갇힐 가망이 되게 높은 마필입니다. 그러면 중반 전개에 있어서 자기 걸음을 못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마필이 받고 있는 인기도에 비해서는 메리트가 없는 그런 마필이고, 7번마 최고 게임은 나올 때마다 인기마입니다. 항상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이고, 나올 때마다 될 것이다 될 것이다 라고 했던 마필인데 계속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열받는 마필이죠. 계륵 같은 존재고. 그러니까 이번 경주도 보시면 이 마필 어떤 특징이 없습니다. 빠르게 앞에 붙일 수 있는 마필도 아니고 막판 탄력이 아주 좋은 마필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이 7번마 최고 게임도 강하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자, 4번마 캡틴 군주가 지금 3번을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더 보여줄 걸음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자, 이 마필은
앞뒤 밸런스가 좀 맞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좀 나쁜 쪽으로 맞는 거죠. 선행이 아주 빠르지도 않고 추입이 아주 느리지도 않는, 그런데 애매한 이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인기마 새 마필에 대한 믿음이 솔직히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좀 이번 경주에서 보고 있는 마필이 뭐냐, 일단은 9번마 펠로엘토입니다. 기복마죠. 4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마필인데 다 퐁당퐁당입니다. 근데 우승을 할 때의 모습을 보면 앞선을 갔습니다. 앞선을 가서 버틴 경주고요. 입상에 실패할 때도 보면 앞선에는 갔지만 마지막까지 버티지를 못했는데, 이 두 경주의 특징이 앞선 전개 마필이 많았던 경합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번 경주에 외곽에 밀렸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이 벨로엘토가. 근데 스타트 능력, 순발력은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동화 기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가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저는 이 벨로엘토가 죽으나 사나 그냥 초반에 무리해서라도 선행을 가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선행을 가서 외곽에서 휘감고 앞선을 잡는다면 페이스 조절을 할 수 있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9번 펠로엘토의 초반 전개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게이트에 이점이 있는 이 3번마 바주카 보이가 조금 뭐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체가 좀 작다 보니까 경합 상황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12월 28일 1800m 경주, 물론 상대는 약했습니다. 상대는 약했지만 어쨌든 약편성, 선행 약편성에서 앞선에 가서 버텼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엔 게이트의 2점으로 어떻게 보면 푸르칸 기수 입장에선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3번마 바주카 보이가 선행을 갈 것이냐, 9번마 펠로엘토가 선행을 갈 것이냐인데, 저는 보여줄 걸음으로는 9번마 펠로엘토가 더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여기에 6번마 마이티닝, 직전 경주에서 뭐 나비드나 최고게임, 뭐 태풍처럼 이런 마필한테 졌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도 약간 기복성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지만, 저는 기본 막판 탄력은 갖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주 자체가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 않다면 헤리카 신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힘한 배를 하는 속에서 3, 4코너 이후 직선주로 해서 한 발을 좀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솔직히 제가 이번 경주 그 전체 11마필들 중에서 마필의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센 마필은 저는 10번마 런던 빅토리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43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죠. 출주 주기가 상당히 좀 길어졌다라는 게 조금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상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현장에서만 별 이상이 없다면 저는 이 정도 편성에서는 이 10번마 런던 빅토리가 앞뒤가 다 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주 전개의 변수가 될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런던 빅토리입니다. 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번 경주 인기마들을 강하게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좀 위험한 예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마이티닉, 9번마 펠로엘토, 3번마 바주카보이,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런던 빅토리,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현장에서 마필 상태만 좋아 보이면 저는 10번마 런던 빅토리가 어쩌면 축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배팅 자체를 그렇게 크게 권하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이게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다 입상 후보마들입니다. 능력 차이가 솔직히 크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지금까지 뛰어온 걸 보면 액면상으로 좋아 보이는 마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필들이 인기마가 될 것이고 저배당을 형성을 할 텐데, 그럼 그 마필을 강하게 믿을 수 있느냐죠. 저배당에 베팅을 할 때는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당의 메리트도 없는데 강한 믿음도 없다. 그러면 그 마필을 베팅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 마필을 빼고 나면 또 다른 마필이 그 마필들을, 인기마들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경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좀 인기마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주들이 옥석만 잘 가려내면 저 배당이라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짭짤한 배당에서 좀 단방 승부나 좀 압축을 할 수만 있으면 돈 되는 배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는 솔직히 현장 상황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차피 지금 9경주 정도 됐기 때문에 주로 상태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 마필들의 그 모습을 좀 체크를 하면서 인기마라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강하게 배팅해 볼 수 있는 경주긴 한데, 이걸 가려내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인기마로 떠오르는 게 1번마 천장사, 2번마 킹고태양, 4번마 볼린, 5번마 라운 히트맨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 마필을 자력으로 이길 수 있는 마필이 있냐 라고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네 마필이 그냥 땡땡 굳어서 올 수 있느냐? 그것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주인데, 어쨌든 보여준 모습으로는, 자, 일단 이 1번마 천장사 3연승에 도전하는 마필이죠. 그러니까 액면상으로는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거기에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늘어난 1800이긴 하지만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부담 중량이 늘어났다. 이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보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마필이 지금까지 싸운 보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출전한 다른 기복마들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 보이고, 저는 이 2번마 킹고태양은 솔직히 믿음이 가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3착, 4착, 착순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 마필인데, 뭐 상대가 강해서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전체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대부분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의 특징이 뭐냐? 강편성에선 강자와 만나서 지는 거고요. 약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충분히 버틸 수 있다라고 했다가 못 버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운데, 다만 이번 경주 어떻게 보면 게이트 2.5로 선행을 가서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약하게 보긴 좀 어려운 마필이고, 자, 문제는 4번마 볼린입니다. 저는 이 마필이 강하다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마필이 계속해서 이제 입상을 할 때를 보면 편성이 저는 약했다. 그러니까 편성을 잘 만나고 있다. 좀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부담 중량이 4.5로 올랐습니다. 이 부담 중량이 58까지 갔다는 이 뜻은 뭐냐면, 김용근 기수 입장 또는 마주 입장에서는 무조건 선행 간다는 얘기입니다. 선행을 가야지만 이 부담 중량을 해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선행을 만약에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담 중량을 가지고 막판에 올라오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볼린은 무조건 선행을 가야 될 겁니다. 여기에 킹고태양이 당연히 따라 붙겠죠. 이랬을 때 과연 어떤 경합 상황이 일어날 것이냐입니다. 편하게 볼린이 선행을 간다면 버팁니다. 버티는데, 그러지를 못할 경우에는 이 58이라는 부담 중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단점도 안고 있다는 거고, 5번마 라운 히트맨은 뭐 잘 아시겠죠? 이 마필은 무조건 바닥 추임합니다. 스타트가 아예 안 됩니다. 스타트가 아예 안 되고 따라가다가 막판에 추입을 하는 마필입니다. 자, 송재철 기수가 기승했죠. 기수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마필을 가지고 송재철 기수가 부담 없이 때렸을 때, 그러니까 이번 경주에 이 라운 히트맨이 인기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인기 1, 2위가 아니라면 송재철 기수가 부담 없이 기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때렸을 때 4코너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말이 5번마 라운 히트맨입니다. 그러면 초반의 거리가 어느 정도 멀어질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1800m 늘어난 거리가 어떻게 보면 라운 히트맨한테는 유리할 수는 있는데,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머스킷맨의 자마들이 장거리에서는 조금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조금은 감안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인기마들이라고 해서 다 자신 있는 마필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비인기마 중에서 이 인기마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크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복병 정도로 보는 마필은 지난번 경주에서 추천했었던 이 7번 마 고마나루입니다. 기본 걸음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마필입니다. 이제 6세가 됐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더 나오고 뭐하고 할 걸음은 아니죠. 근데 웬만한 편성에서는 아주 강자의 편성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이 고마나루입니다. 이 고마나루는 스타트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3, 4코너 좀 휘감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고 4코너를 딱 돌았을 때 어느 정도 앞선에서 모습을 보인다면 버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이 마필도 역시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가 버렸죠. 이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편성을 좀 만난 그런 마필입니다. 자, 뭐 장황하게 설명은 드렸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상황이 되질 않으면 배팅을 안 할, 여러분에게도 배팅을 크게 권하지 않을 그럴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번 마 천장사, 5번 마 라온히트맨, 4번 마 볼린, 그리고 복병마로 7번 마 고마나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혼합 3등급의 1200입니다. 결국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 경주고, 이 말 저 말 다 보다 보면 솔직히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저는 일단 편성표를 딱 보고 네 마필을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이 8번 게이트에 있는 이 마이티 스위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어쨌든 데뷔전에서 선행을 가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군전에 나왔죠. 문제는 데뷔전에서 선행을 갔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도 그러면 선행을 갈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의 마이티 스위트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쉽게 가지는 못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무리를 해서 선행을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번 경주 편성이 만만치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인기마이기는 하지만 배당의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마이티 스위트를 뒤로 돌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럼 제가 보는 마필이 뭐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5번마 우루스칸입니다. 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부담 중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이 마필은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지만 막판 뒷심도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문제는 스타트입니다. 스타트가 뒤로 확 밀려버리면 올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앞선에 갔을 때는 더 힘을 내는 마필이 5번마 우루스칸입니다. 그러니까 김성현 기수가 과연 초반에 스타트를 끌어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기는 한데 스타트만 끌어낼 수 있다면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는 가장 능력상으로 앞서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3번마 두손 오픈이 직전 경주에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이 12월 15일 경주가 좀 아쉬웠었죠. 샤인온미한테 지면서 마이티아미한테야 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샤인온미한테 지면서 조금 스타일을 구기고 말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번 경주에서도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근데 직전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제 다시 이혁 기수, 어떻게 보면 적인 기수로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앞선에서 끈끈하게 버텨내는 마필입니다.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이고, 4번마 어표굿 우먼도 데뷔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입니다. 상당히 스타트 능력도 좋았고요. 근데 그 다음 승군한 이후에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자리 잡기에 조금 실패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3등, 4등 정도로 따라가는 정도까지는 좋은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초반에 너무 힘을 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 걸음이 나오기는 하지만 폭발적인 걸음이 나오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경주는 어쨌든 4번 게이트에서 5번마 우루스칸이 치고 나가고 3번마 두손 오픈이 나간다면 이 선위권의 꽃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말이 어퓨어굿 우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개가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 어퓨어굿 우먼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저는 이번 경주에 결국은 앞선에 가는 마필이 버티는데 이 3번, 4번, 5번이 인기 1, 2, 3일 겁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별로 없는 경주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뭐냐? 최외각에 있는 11번마 아침동자입니다. 직전 경주에 2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나가서 앞선에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죽을 듯 말 듯 죽을 듯 말 듯 버텼습니다. 물론 상대는 2번 편성보다 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주에서도 역시 11번마 아침동자는 인기도에서 밀려 있습니다. 자, 코지기수. 과연 코지기수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컨디션이 지금 어떨 것이냐가 중요한데 느닷없이 11번 게이트에서 기습 선행을 갈 수도 있습니다. 이마필이 기습 선행을 가면 전개가 선입권이 엄청나게 두터워지는 전개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이 마필들, 이 선입권에서 뛸 수 있는 마필, 아침동자가 선행을 간다라는 전제하에 이 선입권에서 뛰는 마필들이 다 입상 후보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먼저 나갈 것이냐를 서로 막 견제하고 누가 힘 한 배에 실패할 것이냐를 견제하다 보면 이 마필은 그냥 견제 없이 1200m를 돌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물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높지 않은데 높지 않으니까 들어오면 배당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번마 아침동자가 어떻게 보면 어떤 다른 마필의 견제가 없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기습선행 시 버틸 수도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저는 인기마가 선전할 것이다. 이 정도로 보는데 이변의 가능성은 열려있다. 왜? 1200m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우루스칸, 3번마 두손 오픈, 4번마 어피어 구드먼,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아침동자,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변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11경주 마지막 경주를 예상하기에 앞서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요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16일이죠. 16일 경마는 사전 예상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게을러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금주 편성 상당히 어렵습니다. 배팅의 강도는 좀 많이 낮추시길 바랍니다. 자, 11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1600m.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죠. 이제는 1600m가 대세의 경주거리가 돼버린 그런 느낌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즐겨 추천하는 마필도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는 깊게 생각은 안 할 생각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외곽에 있는 10번마 마이티네오 발전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지금까지 4번 나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거름은 더 남아있는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선행 갔을 때 더 힘을 내는 마필. 어떻게 보면 좀 우승할 때의 모습을 보면 좀 여유있게 우승을 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걸음은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필이고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이 점도 좀 유리한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근데 불리한 요소는 뭐냐? 일단 승군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2등급 경주기 때문에 상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1600m 최외곽. 절대적으로 저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군전에 좀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한 번쯤은 지켜봐야 될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요. 일단 뭐 2번마 글라디우스 제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배팅하는 마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적인 순발력, 근성, 뚝심 다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능력이 크게 막 있다 이런 느낌이 있지는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우승하고 이제 1등급에 만약에 갔을 때 1등급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느냐.
물론 웬만한 편성에서는 경쟁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긴 하지만 최강자급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2번 막 글라디우스 조교사나 마주가 어떤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일반 경주 위주로 출전하는 게 전 더 낫지 않을까. 마필 기죽이지 않고 전 그렇게 생각하는 마번입니다. 자, 2번 막 글라디우스 게이트의 이점도 있고 이번 경주 앞선도 갈 수 있는 마필, 또 선의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리만 잘 잡고 간다면 저는 막판에 앞선의 마필을 제쳐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의 마필은 이 1번마 더 플레이어입니다. 자, 생각보다 지금 2등급에 이제 승군한 이후에 최근 두 번의 경주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였고, 특히나 직전 경주에서는 인기 1위 마필이었지만 좀 아쉬운 승부였는데 4번 게이트에서 스타트에서 조금 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자, 1번 게이트에 푸르칸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더 플레이어를 가지고 조금은 빠르게 붙일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선행을 갈 수 있다. 뭐 이 정도까지의 느낌은 아니지만 선행은 못 간다 하더라도 선의권 꽃자리는 좀 차지하고 갈 수 있다. 자, 1600m에서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절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자, 여기에 7번마 만데로가 직전 승군전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는데 상대가 상당히 강했죠. 뭐 원평스톰, 지구라트, 그리고 이 미스터 퀄리티는 순발력 엄청 좋은 마필, 뭐 이런 마필과 싸웠기 때문에 이 9번마 만데로 입장에서 뒤에서 올라올 시간이 조금은 부족했습니다. 자, 이 만데로가 최근에 보시면요, 각지를 조금 변경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 마필이 초반에만 하더라도 데뷔 이후에 앞선 전개를 하던 마필입니다. 어쩔 땐 선행도 가고 앞선 전개에서 앞선에서 막 치열하게 싸우면서 올라오는 마필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뒤에서 힘 한 배를 한 이후에 막판 한 발을 쓰는 그런 마필로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각질 변경이 성공을 할 것이냐인데, 저는 어쨌든 이 7번마 만대로도 아직은 더 보여줄 걸음이 있다. 거기에 헤리카 신기수가 계속해서 기승을 해왔던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의 실패를 어느 정도 만회할 작전을 갖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판 탄력은 분명히 보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자, 9번마 썬더드림은 생각보다 약하죠. 이 썬더드림은 이제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면서 기대치가 높았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마필은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의 마필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약한 느낌의 마필도 아닙니다. 자기 걸음은 충분히 내는 마필이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 만약에 스타트가 안 되면 막판 탄력을 보이는 마필이고 아니면 초반 빠르게 앞선에 붙여서 버티기를 노리는 마필인데 둘 다 큰 특징을 갖고 있지는 않죠. 뭐 순발력이 아주 막강하거나 탄력이 아주 막강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없지만 꾸준하게 자기 걸음은 내는 마필이고, 여기 장추열 기수, 뭐 최근에 물오른 기승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문세영 기수가 기승했을 때보다는 더 믿음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결국 이 2등급, 1등급 뭐 이런 경주들은 마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알고 있는 마필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마필들이 어우러져서 어떤 편성으로 뛸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저는 이번 경주에 주구나서나 10번마 마이티네오가 선행을 갈 것으로 보고 10번마 마이티네오가 선행을 무리해서 가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기 때문에 선의권에서 뛸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하게 갈 수도 있고요. 10번마 마이티네오가 무리한 선행을 간다라고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볼 수 있는 마필이 저는 3번마 금전사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금전사도 가능성은 있지만 조금은 전개로서 약하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글라디우스, 1번마 더 플레이어, 7번마 만데로,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썬더드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